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 복지론의 지역사회 복지의 실천 원칙과 과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 복지의 실천 원칙이고 두 번째 시간은 실천 과정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의 실천 원칙과 과정 중에서 먼저 기억할 것은 지역사회 복지의 실천 원칙의 맥닐과 존스와 디마시, 또 로스의 원칙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복지의 실천 과정을 이해하고 특별히 지역사회 복지 실천 과정에 대한 학자들의 과정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 과정 중에 문제의 규정, 또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에 대한 사정, 그리고 실천 계획의 수립과 프로그램 실행, 평가 단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원칙 중에 맥닐의 견해입니다. 맥닐 학자는 지역사회 복지를 위하여 지역사회 조직은 사람들과 그들의 욕구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지역사회 조직에 있어서 1차적인 클라이언트는 지역사회이다라고 보고요. 지역사회는 있는 그대로 이해되고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역사회 조직의 철칙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은 보건과 복지 서비스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인간의 욕구는 계속 변한다는 사실과 사람들과 집단들 간의 관계도 계속 변한다는 것이죠. 이런 변하는 현실은 지역사회 조직 과정에 있어서 인식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회복지기관과 단체는 상호 의존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과정으로서 지역사회 조직은 일반적인 사회사업의 한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존스와 디마시의 견해입니다. 존스와 디마시의 견해에서는 지역사회 조직은 목적, end가 아니라 수단, means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과 집단처럼 또 지역사회들도 상이하며 각 지역사회는 특유의 성격과 문제와 욕구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자기 결정의 권리를 갖고 지역사회 조직 사업의 토대는 사회적인 욕구, 사회적인 니드이고 각 욕구 사이, 그러니까 니드와 니드 사이의 중재를 위해서 민주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관 자체의 이익보다는 지역사회 복지가 사업을 선정하는데 맨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는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서비스는 공평하게 분배되어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문제 해결의 접근 방법에 있어서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기관 협의체에는 광범위한 집단의 이익이 반영되어야 하고 지역사회 복지기관의 효과적인 운영과 사업을 위해서는 집중과 분산 간의 균형이 있어야 하고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집단들 간의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장애는 제거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는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로스의 견해입니다. 로스는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불만으로부터 추진해가 결성이 되고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문제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또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집약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약된 불만은 지역사회 내에서 공유되어야 하고 추진회에서는 바로 지역사회 내의 주요 하위 집단의 지도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추진회는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고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목표와 운영 방법을 가져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진회의 사업에는 정서적 활동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곧 로스의 견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추진회는 지역사회 내의 선의를 활용해야 하고 추진회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회는 참여 집단을 지지하고 강화해야 하고 추진회는 절차에 있어서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회는 활동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현상에 보조를 맞춰야 하고 추진회는 유능한 지도자를 육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진회는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위상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의 실천 과정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실천 과정은 지역사회 복지 속에서 특별히 실천 과정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좀 더 모아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우리 활용되고 있는 학자죠. 던햄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과정을 문제 해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Problem Solving Process라고 하는 PS, Problem Solving, 그 다음에 Process, PSP라고 하는 약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인 Problem Solving Process를 보면서 6단계로 구분하는데요. 첫 번째가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고, 문제죠. 이 지역사회에 대한 것에 대한 문제 분석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조치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6가지의 단계로 심플하게 번외문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금 비슷한 내용이지만 리피트 외에 여러 학자들은 뭐라고 또 보았냐면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과정을 변화 매개자가 계획된 변화를 성취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으로 보고 그 과정을 7단계로 구분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변화에 필요한 것을 개발한다. 그래서 변화의 필요성 개발. 두 번째는 변화 관계의 작성 및 수립. 세 번째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진단. 네 번째는 대안과 목표의 설정. 다섯 번째는 의도를 변화 노력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변화의 일반화와 정착화로 보고요. 마지막 7번째는 종료 관계의 달성을 살펴보는 것이 리피트 이외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또 7가지로 보았는데요. 칸이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지역사회 복지 단계를 이제 계획이라고 하는 6단계로 제시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이제 포괄을 하면 7부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과정을 계획 과정이라는 제목 하에 6단계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계획의 선동, 탐색, 계획과 합의 결정, 정책 형성, 프로그램화, 평가 완료, 그 다음에 이제 종료 관계의 달성까지 본다면 7가지로 보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계에서 가장 많이 또 활용되고 또 많은 역할을 했던 학자 중에 하나가 길버트와 스펙트죠. 길버트 스펙트가 이야기했던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을 정책 형성 과정에 8단계로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문제의 발견, 두 번째가 문제를 분석하고, 세 번째가 대중 홍보를 하고, 네 번째가 정책 목표의 설정과 다섯 번째 일반의 지지와 합법성의 구축, 여섯 번째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 그리고 실천, 그다음에 평가와 사정, 어세스먼트로 보는 것이죠. 이 8가지의 단계를 바로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자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펄만과 구린이 보는 것인데 여기는 사회 문제 해결 모델을 5가지로 보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문제에 대한 정의, 또 문제를 개진할 구조와 커뮤니케이션의 구축, 그리고 정책 대안의 분석과 정책의 채택. 네 번째, 프로그램 계획의 개발과 실시. 다섯 번째, 반응 조사와 피드백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환류. 그래서 우리가 환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모니터라고 한다. 그래서 모니터리즌이라고 해서 모니터리전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주로 환류하면 피드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보시고요. 환류에 대한 구축. 여기까지가 5가지로 봤던 펄만과 구린의 하나의 과정의 사회 문제 해결 모델의 하나의 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로세스를 볼 텐데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과정이 뭐냐? 이 과정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규정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를 사정하고, 그 다음에 실천 계획의 수립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 평가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과정 중에 첫 번째 이제 문제의 규정이죠. 문제 규정은 뭘까요? 지역사회에 충족되지 않은 욕구나 해결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 문제의 규정이죠. 그래서 지역사회의 고유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고려하는데요. 이 고려사항 중에 보면은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사회 문제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에 대한 공식적 확인을 입증하기 위한 실증적 자료와 그리고 수집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 사례들을 교훈 삼아 효과적인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추후 발생될 장애 요인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에 대한 사정인데요. 욕구 사정에 관련된 주요 관점은 지역 주민이 지역사회에 관한 관점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의 관점은 지역 주민의 서비스 욕구에 대한 관점, 이 두 가지 맥락을 지역사회 욕구 사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 또 문항 이런 부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서비스 제공자나 핵심적 제공자의 지역 욕구에 대한 관점도 오른쪽에 지역사회 욕구 사정과 관련된 주요 문항이 있는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지역 자산에 관련된 관점인데요. 이러한 지역 자산에 대한 관점 또한 오른쪽에 있는 그러한 문항을 하나씩 검토하시면서 얼만큼 관여되고 보고 있는지 보면 좋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자료를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에 대한 사정인데요. 지역 욕구 사정의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가 포괄적 사정, 탐색적, 문제 중심, 하위 체계의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부분은 또 예를 들면 우리 졸업 사정에 하면은 좀 다른 말로는 좀 심사, 뭐 꼭 그거는 아니지만 어원에 대한 그 의미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심사, 탐색적 심사, 문제 중심에 대한 심사, 그다음에 하위 체계에 대한 심사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부분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보면서 이러한 증세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치료해야겠다라고 할 때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어세스먼트고, 특히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부분에서도 어세스먼트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욕구의 방법인데요. 파악 방법. 첫 번째가 이제 기초적인 데이터를 모으는 기초 자료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현지 답사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용어는 이제 뭐 모임이나 대화를 볼 수 있겠다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통계 조사를 통해서 그러한 욕구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번째는 지역사회 사정의 자료 수집 방법인데요. 질적 접근 방법으로는 공식, 비공식적 인터뷰, 민소각적 방법, 또 지역사회 포럼 및 공청회, 대화 기법, 그다음에 명목 집단 기업, 초점 집단 기업, 델타의 기업법, 이런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고요. 양적인 것으로는 이제 구조화된 서베이, 프로그램 모니터링, 사회 지표 분석, 이런 부분이 양적 접근의 하나의 접근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천계획의 이제 수립 및 프로그램의 진행해 보면 목적과 목표를 수립하고 프랙티컬한, 다시 말하면 실천하는 프랙티스에 대한 플래닝,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을 하는. 그래서 첫 번째가 목적과 목표 수립, 실천 계획, 프로그램 실행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평가의 단계를 볼 텐데요. 특별히 프로그램의 평가의 목적을 보면은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과 프로그램의 장점과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 프로그램의 존속과 폐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직, 그리고 프로그램의 지지와 그 안정을 위한 목적, 더 나아가서는 프로그램의 수행 점검, 또 통제를 위한 목적, 프로그램 담당자의 책무성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과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한 목적, 그리고 프로그램을 정당화 또는 타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고요. 프로그램에 관련된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실천 과정 중에 두 번째, 프로그램 평가의 기준과 평가 요소입니다. 평가 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은 좀 그냥 문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기준과 정의 부분으로 보겠는데요. 프로그램 평가의 기준은 첫 번째가 노력성, 여기에는 이제 프로그램의 활동의 양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요소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의 기준은 효율성입니다. 그것은 이제 산출 대비의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도 평가 요소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효과성인데요. 효과성은 프로그램의 목표의 달성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만큼의
어떤 결과를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도 평가 요소도 오른쪽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준에 있어서 볼 때 또 다른 건 영향이죠. 영향의 정의를 볼 때는 사회 문제나 또 이용자의 욕구, 변화에 따른 그 변화에 미친 영향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고 평가 요소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퀄리티, 이 품질에서 볼 때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오른쪽 평가 요소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으로 프로세스, 과정을 보면 프로그램의 결과의 경로를 보는 것이고 평가 요소도 프로그램 운영상의 매개체인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평성인데요. 형평성은 프로그램의 배분의 공평성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으로 보고 평가 요소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 단계 중에 평가의 유형입니다. 첫 번째 시간의 기준에서는 총괄평가와 형성, 다시 말하면 과정평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평가의 주체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로 볼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평가할 자료의 속성에는 양적평가와 질적평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질문이나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